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저는 베이징 모터쇼의 샤오펑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샤오펑도 우리나라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근데 예전에는 샤오펑이 딱 진출하겠다고 하고 나서 여기 보이는 이 P7이라고 하는 차를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P7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다른 차량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들을 한번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X9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다목적 밴, 그러니까 MPV라고 하는 차량인데, 이 MPV랑 G6 이 두 가지 차량을 메인으로 가져와서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샤오펑은 DRL의 굉장히 긴 선을 저쪽부터 끝까지 쭉 이어놓는 디자인을 대부분의 자동차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엠블럼도 보면 이 샤오펑이 사실 중국에서는 샤오펑인데 이제 한국에 등록하고 난 이름을 보니까 엑스펑 코리아라고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엑스펑 코리아라고 불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헤드램프가 이런 식으로 얇고 길게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 보면 안쪽으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헤드램프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샤오펑 X9의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목적 밴, 그 MPV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5m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밴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전고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딱 봤을 때 제 키보다 살짝 낮은 정도의 전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저기 보면 지금 보여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가 있죠. 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자율주행 모드가 활성화되는 중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택시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차량들을 가끔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잠깐 보면요, 뒤쪽 디자인은 굉장히 독특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MPV라고 하면 뒤쪽에 이 D필러를 쭉 뽑아서 이렇게 싹둑 잘라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X9 같은 경우에는 뒤쪽을 굉장히 완만하게 깎아 놓은 약간은 패치백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SUV라든지 MPV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요 뒤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와류를 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유리가 더러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가 와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는 하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있는 에어 스포일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물질이 올라오는 걸 막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는 따로 와이퍼를 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리어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율주행을 뜻하는 초록색 엑스펑 글자도 이렇게 레터링으로 넣어주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X9 울트라가 적혀 있는데, X9 울트라 정도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도 훨씬 더 크고 출력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살짝 열어서 보면요, 뒤쪽으로 지금 1열, 2열, 3열까지 총 3개의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7인승을 탑재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2열도 전동으로 움직이고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싱킹까지도 전동이에요. 자, 한번 접어보자. 이 버튼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2열 시트가 저렇게 앞으로 움직이고요,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2열 시트에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내려오고 시트가 접히면서 싱킹도 굉장히 독특하게 되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쭉 당겨갖고 쭉 해서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내리는 걸 생각하는데, 얘는 수동으로 하는 거 절대 안 하게 해주겠다, 모든 걸 자동으로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두 가지 모두 다 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펴보자. 이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런 것들도 전동으로 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너무 좋잖아. 헤드레스트도 아까 펴져 있었잖아요. 이것도 아까 높이로 자동으로 올라오나? 이야, 그렇지. 아니, 보면 아까 헤드레스트 높이가 살짝 달랐어요. 근데 딱 그 높이에 맞춰서 올라오네요. 메모리 기능이 있다라는 거겠죠. 야, 이러다 보니까 실내가 너무 기대되는데 안쪽에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타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넓이는 굉장히 거대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도 앞쪽으로 유리가 굉장히 멀게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운전자 시야에서 본이 끌려 있는데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운전하기가 편할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리고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이 실내 인테리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보통 이제 이 샤오펑이라는 브랜드는 중국 내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요, 센터 콘솔이라든지 그러니까 손에 닿는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다 가죽이에요.
그리고 옵션이나 이런 것들 조금 찬찬히 보면은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큰 거 들어가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16인치, 17인치 정도 돼 보이는 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요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닫을 수 있나? 자, 요거 눌러보자. 오, 그러네. 디스플레이 안에서 자동차 문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배터리가 93% 정도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660km라고 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길죠.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 인증을 받는 전기차들은 보통 이렇게 주행 거리가 긴 편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500km 요 언저리가 될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아무래도 큰 차량이다 보니까 곳곳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여기 수납 공간이 살짝 작아 보이죠. 근데 이렇게 작다 보면은 보통 요 센터 콘솔 아래로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 저는 제일 인상 깊게 본 건 이 송풍구 디자인이라는 게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샤오펑은 뭔가 조금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요게 송풍구야. 이거를 이제 뭐 자동차가 알아서 스윙 모드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송풍구 방향을 조절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쪽에도 보면 송풍구 방향을 전혀 조절할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선 충전 패드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무선 충전에 송풍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뭐 간단한 짐이라든지 충분히 놓을 수 있겠죠. 뭐 충전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한 3개가 들어가 있죠. 요게 디퓨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디퓨저를 담아놨다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2열도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열은 기본적으로 전동 리클라이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전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트의 착좌감이나 이런 것들은 말해 뭐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뭐 깔 게 없어. 여기 보면은 허벅지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2열에 약간 회장님 같은 분들을 모실 때에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급화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도 TV라는 버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 버튼을 누르면 위쪽에서 한 22인치 정도 되는 요 디스플레이가 내려옵니다. 요 샤오펑 로고 들어오면서 OTT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앞에서 센터 콘솔 아래로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살짝 부족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죠. 이것도 냉기, 온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냉온장고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엑스펑의 가장 윗등급에 해당하는 MPV인 만큼 사람이 뭔가 힘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시트마다 요 무선 충전 패드랑 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컵홀더 요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요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조수석 뒤쪽에만 있는데 220V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게 V12 기능도 저렇게 넣어 놨네요. 그리고 3열도 잠깐 앉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3열 생각하면은 진짜 사람이 앉기 힘들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열은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3열에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레그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앞좌석을 조금만 앞으로 밀더라도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SUV 2열에 들어가는 요 3개의 시트 요 정도면은 오 진짜 상당히 괜찮은데요. 요렇게 요 위쪽으로 송풍구 요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스피커 그릴도 있고, 여기 보면 컵홀더랑 뭐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전동으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리클라이닝이라든지 말이 안 돼. 그리고 내릴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요 버튼이 있거든요. 뒤쪽에 버튼이 있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내릴 수도 있어요. 문 닫을 때도 이렇게 좋아.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 샤오펑 X9이 진짜 엄청나게 비쌀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가격으로 한 37만 위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7만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지금 이것도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트 3개가 전부 다 전동으로 움직이고 D열에 TV 달려있고 거기다가 모든 것들이 다 가죽으로 도배되어 있고 스피커 완전 좋고, 거기에다가 출력이 앞에는 300마력부터 뒤에는 200마력부터에다가 배터리가 110kWh가 들어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중국 기준으로 8천만 원이면 야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한 8천만 원 언저리로 들어오면 충분히 팔릴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는 SUV 버전도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G6라는 모델도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SUV나 MPV나 할 거 없이 샤오펑은 다 이러한 느낌의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전면부 모습도 저쪽부터 이쪽 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긴 DRL 선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봤을 때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세로형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샤오펑의 이 패밀리룩 디자인은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그 바람의 저항, 에어로다이내믹을 위해서 공기 저항 계수를 조금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전면부 모습을 봤을 때 약간 이제 취향에 따라 갈릴 수가 있겠지만 무난무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잠깐 보면요, 측면에서 봤을 때 G6라는 차량 자체는 중형 정도보다는 살짝 작은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뒤쪽까지 전장 제원을 봤을 때 한 4,700에서 4,800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SUV는 아니에요. 그리고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진짜 각 잡고 오프로드를 달리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도심에서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SUV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휠도 잠깐 보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EV가 들어가네. 그러면서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자율주행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 들어가고요. 사이드미러도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약간 프레임리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꽉 차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냥 둥글둥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LED DRL이라든지 이런 리어 램프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방향지 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시퀀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켜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또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중형 SUV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쭉 앉아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발목 정도 올 정도까지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우퍼나 이런 것들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조금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급감이라기보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옵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서도 잠깐 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딱 들어올 때부터 느껴지는 건 저기에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존재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저렴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실내 인테리어 소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죽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요 센터 콘솔도 그렇고 요 대시보드 디자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손에 기본적으로 닿는 부분들은 가죽으로 해놓고 손에 안 닿는 이런 부분들은 플라스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약간 저렴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80kWh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90% 정도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540k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행 가는 거리가 긴 편이죠. 이것도 아마 국내에 들어오면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차는 아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꽤 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 다 16대 9 비율 정도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작동이 됩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게 있어서 이런 정도의 옵션은 이제는 그냥 기본입니다. 2열에 탑승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시트 착좌감이나 이런 것들은 산탄하기보다는 약간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열에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헤드룸이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앞쪽으로 주먹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리 꼬고 갈 수 있네.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그리고 뒤쪽에서 딱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C타입 충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마련해 놨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건 중형 정도 돼 보이는 이 전기차가 중국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차량이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7천 위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7만 7천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1위안에 217원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3,800만 원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 190원대 정도 이렇게 환율이 좋았을 때는 3천만 원 중반도 안 되는 돈인 거야. 프레임리스 도어에 전기차에 거기다가 출력도 나름 괜찮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3,500이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중형 전기 SUV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 4천만 원 정도만 돼도 충분히 가성비 있는 선택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한국에 출시한다고 하는 이 샤오펑의 X9, G6 이 두 가지 차량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X9처럼 정말 비싸지만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요 MPV도 괜찮아 보였는데 저렇게 한 3천만 원 중반 정도 되는 돈의 중형 전기 SUV가 저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샤오펑에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들 중에서 어떤 차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